우리는 어떻게 지금의 내가 되는 걸까요? 태어나는 첫 순간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우리 안에서는 어떤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나는 어떻게 내가 되는가? 이건 정말 가장 근본적인 질문 중 하나 아닐까요? 그리고 발달 심리학은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대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주 흥미로운 지도와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정은 이렇습니다. 출발선에서 시작해서 우리만의 세상을 만들고 또 나 자신을 찾아 나서죠. 그리고 그 긴 여정을 지나 생애 전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목적지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모든 여정엔 출발선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출발선은 바로 우리 삶 전체를 관통하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들을 이해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심리학자들이 오랫동안 고민해온 이 세 가지 큰 질문을 알아야 합니다. 첫째, 우리는 타고나는 걸까요? 길러지는 걸까요? 둘째, 발달은 물 흐르듯 서서 이루어질까요? 아니면 계단을 오르듯 뚜렷한 단계를 거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성격 같은 핵심적인 특성은 평생 그대로일까요? 아니면 계속해서 바뀔까요? 이 질문들이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질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의 이야기는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됩니다. 작은 수정란, 즉 접합자에서 시작해서요. 세포 분열을 거듭하며 주요 장기들이 만들어지는 배아 단계를 지나고 마침내 사람의 형태를 갖춘 태아 단계까지 이 모든 결정적인 과정이 엄마 뱃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냥 빈손으로 세상에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생존에 필요한 놀라운 도구들을 이미 장착하고 있죠. 무언가를 빨고 꽉 쥐는 그런 본능적인 반사 능력은 물론이고요. 특히 사람 얼굴이나 엄마 목소리를 기가 막히게 알아보고 더 좋아하거든요. 세상과 관계 맺을 준비가 이미 되어 있는 셈입니다. 자, 이제 정말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보죠. 갓 태어난 아기가 대체 어떻게 이 복잡한 세상에 대한 자기만의 지도를 머릿속에 그려나가는 걸까요? 그야말로 인지적인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입니다. 이 혁명을 이끈 위대한 사상가가 바로 장 피아제입니다. 피아제는 아이들이 도식이라는 일종의 생각의 틀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한다고 봤어요. 예를 들어 4발 달린 털복숭이 동물을 보고 멍멍이라는 도식을 만들었다고 해보죠. 그럼 길에서 고양이를 봐도 일단 멍멍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새로운 경험을 기존의 틀에 끼워 맞추는 동화입니다. 근데 곧 엄마가 아니야 저건 야옹이야 라고 알려주면 아이는 아, 멍멍이랑 다른 거구나 하면서 고양이라는 새로운 틀을 만들거나 기존의 틀을 수정하겠죠? 이게 바로 조절이고요. 피아제는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4개의 뚜렷한 단계를 거친다고 봤습니다. 오감과 행동으로 세상을 배우는 감각운동기에서 시작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개념까지 생각할 수 있게 되는 형식적 조작기까지 말이죠. 아까 우리가 던졌던 연속성 대 단계 논쟁 기억나시죠? 피아제는 단계에 손을 들어준 셈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보여주는 아주 재미있는 예시죠. 5살짜리 아이가 할머니랑 전화통화를 하면서 새로 산 인형을 보여줘요. 아이 입장에서는 정말 당연한 거예요. 내가 보고 있으니까 전화기 너머에 있는 할머니도 당연히 보고 있겠지. 이게 바로 전조잡기 아이들의 자기중심적 사고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그럼 우리의 사회적인 세계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표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따뜻한 애정을 주면서도 명확한 규칙을 설정해주는 권위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자존감도 높고 사회성도 가장 좋다고 해요. 타고난 기질도 중요하지만 어떤 환경에서 자라는지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거죠. 본성 대 양육 논쟁에서 양육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아주 어릴 때 주 양육자와 맺는 그 끈끈한 정서적 유대, 바로 애착이 평생에 걸쳐 다른 사람들과 신뢰관계를 맺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밥을 주는 것보다 따뜻하게 안아주는 스킨십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유명한 원숭이 실험으로도 증명됐죠.
이제 그야말로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로 들어섭니다. 이 시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질문과 씨름하는 때죠. 바로 무엇이 옳은가, 그리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입니다. 로렌스 콜버그라는 학자는 우리의 도덕성이 발달하는 과정을 이 사다리에 비유했습니다. 맨 아래 칸에서는 벌을 피하거나 상을 받기 위해 착한 일을 하고요. 중간 칸으로 올라가면 사회적 인정이나 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규칙을 따르죠. 그리고 일부는 가장 높은 칸에 올라서서 보편적인 윤리 원칙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공경에 빠진 사람을 돕기 위해 규칙을 어겨야 하는 상황. 이런 딜레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것. 바로 이런 과정이 우리의 도덕성을 한 단계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이끄는 힘이 됩니다. 그리고 도덕성만큼이나 중요한 또 하나의 퀘스트가 있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에 따르면 청소년기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바로 혼란을 딛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명확하고 안정적인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겁니다. 10대가 끝났다고 해서 우리의 발달이 멈추는 건 절대 아니죠. 오히려 더 길고 깊은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성인기의 세계로 함께 가보시죠. 나이가 들면서 우리 머릿속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생깁니다. 새로운 문제를 빠르고 유연하게 푸는 능력, 즉 유동성 지능은 조금씩 느려질 수 있어요. 하지만 평생에 걸쳐 쌓아온 지식과 경험, 지혜, 즉 결정성 지능은 오히려 계속해서 깊어지고 단단해집니다. 마치 순발력은 조금 줄지만 내공은 계속 쌓이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에릭슨은 성인기에도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심리사회적 숙제들이 있다고 봤습니다. 청년기에는 다른 사람과 깊은 관계를 맺는 친밀감을, 중년기에는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남기려는 생산성을, 그리고 노년기에는 자신의 삶을 만족스럽게 돌아보는 자아 통합을 이루기 위해 노력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성공적인 노년의 비결은 뭘까요? 하나만 뚝 떼어서 말할 순 없어요. 꾸준한 운동과 좋은 영양 상태 같은 신체적 건강, 긍정적인 마음과 끊임없이 무언가를 배우는 정신적 활력, 그리고 친구나 가족 같은 든든한 사회적 지지망,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가장 빛나는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여정의 끝에 다다랐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면서 이 기나긴 여정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3명의 위대한 안내자들이 있었죠. 피아제는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자라는지, 콜버그는 도덕성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그리고 에릭스는 평생에 걸친 사회적 과제들을 통해 자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지도가 있었기에 우리는 인간 발달이라는 복잡한 여정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결국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발달은 그냥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동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반사적으로 행동하던 아기가 자기 삶을 깊이 성찰하는 어른이 되기까지 이 모든 것은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만들어 나가는 능동적이고 평생에 걸친 여정이라는 거죠. 이제 이 발달의 지도를 손에 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묻고 싶습니다. 이 보편적인 인간의 이야기 속에서 지금 당신은 어떤 단계를 지나고 어떤 질문과 마주하며 무엇을 탐험하고 계신가요?